60 이후의 인생, 어느 순간 문득 더덥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 듯한 느낌. 하지만 그 속에도 여전히 삶의 의미와 희망은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런 순간, 당신의 마음을 다시 세워줄 명언을 함께 나눠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삶은 멈춰 있을 때 그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자전거처럼 우리 인생도 가만히 멈추어 있을 때 균형을 잃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그 움직임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움직임, 예컨대 아침 햇살을 맞으며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일,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일, 또는 새로 나온 책을 조용히 읽는 일도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고 인생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첫걸음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무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꽃을 피운다. 헤르만 헤세. 우리는 젊을 때 화려한 성취나 큰 변화에 주목하곤 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용히 다가오는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아침에 피어나는 꽃처럼 인생의 후반부는 요란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내, 그리고 보이지 않게 흘린 눈물은 삶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했고, 이제 그 나무는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우아한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그 꽃은 말이 없지만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인생의 황혼이 아침보다 더 아름답다. 빅터 위고. 누구나 아침의 활기와 신선함을 사랑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는 석양의 고요함과 따스함은 그 어떤 빛보다도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그동안 지나온 수많은 순간들을 품고 있어 더 깊고 따뜻한 감정을 품게 합니다. 이 시기는 조급함보다는 여유가, 경쟁보다는 공감이, 성취보다는 존재 그 자체의 가치가 중심이 됩니다. 어린 시절의 열정은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지혜와 관조,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혼은 그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움의 시작입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 영어 속담. 사람마다 꽃이 피는 시기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나이에 자신의 꿈을 이루고, 어떤 이는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의 색을 찾습니다. 늦게 피는 꽃은 더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고 더 긴 기다림 끝에 피어난 만큼 그 아름다움이 더욱 짙고 깊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다시 시작하려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알맞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이다. 틱나탄.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고마움을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천천히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에 집중해 보세요. 단 한 번의 호흡조차도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병상에 누운 이들, 전쟁터의 아이들, 그리고 외로운 이들에겐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며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간절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도, 배움도, 기쁨도 다 살아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보세요.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마음이 늙지 않으면 인생은 언제나 시작이다. 조지 엘리엇. 인생에서 진짜 나이를 결정짓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육체는 세월을 따라 나이를 먹지만 마음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면 언제든지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지금껏 해보지 않았던 무언가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고, 아직도 세상은 배울 것이 넘쳐납니다. 마음이 젊다는 것은 단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삶을 향한 태도와 열정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나이도 우리에게 처음이 될 수 있고, 바로 지금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젊음은 외모나 신체 능력이 아니라 인생을 향한 호기심과 용기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남아있다. 루이자 메이 올콧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동안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고 풍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바쁘고 빠르게 움직이느라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일들, 혹은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며 따뜻함을 나누거나, 글을 써서 지나온 인생을 기록하거나, 배움의 기회를 다시 잡아보는 일 등 나이에 걸맞은 할 수 있는 일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 여전히 가치와 가능성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부처 사람은 누구나 어제의 자신을 벗어나 새로운 자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실수, 아픔, 후회는 오늘의 태양 아래서 다시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삶은 매일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전에 포기했던 것을 다시 시도할 수 있고, 상처 주었던 사람에게 사과할 수 있으며,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을 새롭게 살겠다는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인 것처럼 살아라. 로빈 샤르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는 바로 오늘입니다. 아무리 어제 실수했더라도, 아무리 내일이 불안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은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을 새로운 시작처럼 산다면 우리는 인생을 하루하루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작은 일에도 감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다면 그 하루는 특별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쌓이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년에 배운 것은 삶의 진짜 수업이다. 불명 젊을 때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바쁘게 달리느라 삶의 본질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를 오랜 시간의 통과 일의 속에서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 부부 간의 이해,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연민과 용서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제야 온몸으로 체득하게 된 인생의 수업입니다. 노년은 단지 늙음이 아니라 성숙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금이 아니다. 시간은 생명이다. 브루스 리 우리는 종종 시간을 돈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시간 속에 우리의 생명이 녹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그 삶의 일부입니다. 무엇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삶은 풍요롭다. 멜로디 비티 감사는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사소한 순간 속에서 발견할 때 감사는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따뜻한 햇살, 반가운 인사, 식탁 위에 따뜻한 한 끼, 이런 것들에 감사할 줄 알게 되면 삶은 갑자기 풍요로워집니다. 부족함을 바라보던 시선이 충만함으로 전환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충족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태도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라. 지금도 열심히 살아온 당신이니까
분명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말을 잘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냉혹하고 가혹하게 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온 것도 나이고 때론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것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라고.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다시 걸어갈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불명 숨 쉬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사랑하고 감동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특정 시기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뜨겁고 격정적이지만 나이 들어 하는 사랑은 깊고 조용하며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식, 손주, 친구,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 사랑은 인생의 가장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랑이 가능한 기회이자 이유입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조앤 롤링. 우리는 때때로 삶이 너무 버겁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고 다시 웃으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삶은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고 우리는 그 힘에 기대어 다시 일어섭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삶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삶이 우리를 이끌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아간다. 도스토옙스키. 중요한 건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걸음이 느리더라도 계속 걷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은 마라톤처럼 길고 때로는 고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그 걸음들이 모여 결국 먼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걷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지금의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인생의 길입니다. 당신이 빛나기 시작하면 삶은 다시 환해진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어둠은 때로 외부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희미해졌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삶이 무의미하고 흐릿하게 보일 때는 자신 안에 불빛이 꺼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 불빛은 당신의 가치에 가능성, 그리고 살아온 모든 시간에 대한 자긍심에서 나옵니다. 작게라도 스스로를 다시 돌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따뜻하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불빛은 서서히 다시 타오릅니다. 그러면 삶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색들이 드러나고 세상은 다시 밝아집니다. 결국 나를 다시 믿는 순간부터 인생은 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노년은 축복이다. 돌아볼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불명 젊은 시절에는 바쁘고 치열한 삶에 쫓기느라 잠시도 멈춰서서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고 해야 할 일은 늘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처음으로 천천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길을 되새기며 그 안에 숨겨졌던 의미와 감정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그 시절에 미처 느끼지 못한 감사와 미안함, 기쁨과 아쉬움이 지금에서야 제대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노년이란 그렇게 과거의 삶을 재해석하고 다시금 내 삶의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축복입니다. 뒤돌아보는 여유는 곧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에이브러햄 링컨. 우리는 종종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 속에 오늘을 망칩니다. 그러나 인생은 완벽함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최선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그것은 작은 선택, 사소한 배려, 조용한 책임감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을 잘 살아내는 사람은
결국 인생 전체를 잘 살아낸 사람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나만의 속도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삶의 힘입니다. 고요 속에서 삶의 본질을 보게 된다. 라오츠 현대 사회는 늘 시끄럽고 빠르게 흘러갑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주변은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용히 멈추어 보면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감정을 눌러두고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요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나 자신과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 즉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때로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잊고 있던 꿈은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불명 살다 보면 우리는 어릴 적 꾸었던 꿈, 젊은 시절에 품었던 열망을 잊고 살아갑니다. 현실의 무게에 눌리고 가족과 생계, 사회적 책임 속에서 나 자신을 잠시 미뤄두곤 합니다. 하지만 그 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마음속 깊은 서랍 어딘가에 고이 접어두었던 편지처럼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꿈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고 당신이 다시 손을 뻗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손을 내밀면 꿈은 다시 당신에게 다가와 속삭일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도 괜찮아. 난 아직 여기 있어.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마크 트웨인 사람들은 종종 나이를 기준으로 인생을 구분하려 합니다. 몇 살이면 늦었고, 몇 살이면 해야 하고, 그런 생각에 얽매이다 보면 스스로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지금도 배우고 싶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청춘입니다. 나이는 단지 인생의 배경일 뿐이며, 삶을 채우는 주인공은 언제나 당신 자신입니다. 숫자에 주눅 들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도 생생히 흘러가고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다. 불명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많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작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 본 적이 있을까요? 나이 들어 돌아보면 남을 챙기느라 지쳐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비판하기보다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수고한 나 자신을 다정히 안아줄 시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스스로에게 따뜻해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평안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인생의 연료다. 불명 우리는 종종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단지 실수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구성한 중요한 조각들입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내가 가진 지혜와 관점이 존재합니다. 마치 장작이 불을 지피듯 그 과거는 현재를 타오르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그러니 과거를 후회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해준 연료로 바라보세요.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다. 불명 많은 이들이 인생의 의미를 젊은 시절에만 둡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삶의 깊이와 맛은 인생의 후반부에서 더 짙어집니다. 지나온 삶이 축적된 지혜가 되어 지금부터의 선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남은 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루하루를 더 귀하게 만들고 순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지금의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진솔하고 강력한 이야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이다. 오프라 윈프리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에 머무르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걱정에 매여 현재를 놓쳐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존재하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숨을 쉬고 있는 바로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를 기다리며 살지만 그 언젠가는 오늘을 놓친 대가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누는 대화, 보고 있는 하늘, 마주한 사람, 심지어 느끼고 있는 감정까지 모두가 인생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아쉬움, 성취와 실수도 모두 이 순간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내느냐가 인생 전체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언젠가 지나간 뒤에 그때가 가장 좋았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시간을 망설이지 말고 껴안으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세요. 진짜 인생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안에 숨쉬고 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할로우에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아픔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갑작스러운 실패 등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은 고통 자체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누군가는 담담하게 이겨내고 누군가는 무너져 내립니다. 이 차이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 즉 수용과 저항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괴로움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을 무시하거나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여 성찰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괴로움에 휩쓸리는 대신 그 안에서 배움을 찾고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태도는 인생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의 진정한 성숙은 고통을 겪되 그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괴로움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품을 수도 놓아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믿게 하고 믿음은 그것을 현실로 만든다. 헬렌 켈러. 희망은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를 향한 시선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런 보장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헬렌 켈러가 말했듯 희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 믿음은 결국 현실을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는 것과도 같습니다. 당장은 먼 길의 끝을 볼 수 없지만 지금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걷다 보면 결국 우리가 바라는 곳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중심이 됩니다.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의지를 현실로 이끄는 힘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품고 믿음을 지닌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어두운 밤도 결국은 아침을 맞는다. 빅터 위고.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밤의 시간이 있습니다. 실패, 상실, 외로움, 무기력, 마치 끝이 없을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종종 희망을 잃고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 그 어떤 밤도 영원하지 않았고 반드시 아침은 찾아왔습니다. 아침은 태양이 떠오르듯 자연스럽게 오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일으켜 맞이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버티는 힘, 인내하는 힘, 그리고 언젠가는 빛이 온다는 것을 믿는 힘이 필요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일수록 아침은 더욱 찬란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힘겨움도 언젠가 지나고 나면 당신을 더 성숙하게 만든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일부다. 아리아나 허핑턴.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인생의 끝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실패는 결코 성공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공이라는 산을 오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수정하게 합니다. 진짜 실패는 포기하는 것이고 다시 도전하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아리아나 허핑턴 역시 수많은 거절과 좌절을 겪으며 자신의 길을 만들어갔습니다. 실패는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 얼마나 간절한지를 시험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삶은 질문을 던지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소크라테스, 우리는 어릴 적엔 수없이 질문을 던지며 자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질문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삶이란 결국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은 변화의 씨앗입니다. 질문을 멈추지 마세요. 진정한 자유는 내려놓는 데서 온다. 에크하르트 톨레.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것들을 움켜쥡니다. 물질적인 소유뿐 아니라 명예, 자존심, 과거의 기억, 심지어는 상처까지도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들은 처음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로 변해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거나 물러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넓은 시야를 위해, 더 가벼운 마음을 위해, 더 본질적인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놓아야 더 큰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때론 그 어떤 성취보다 더 큰 자유는 내려놓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혹시 당신을 지치게 하거나 막고 있는 것이라면 천천히 내려놓아 보세요. 진정한 자유는 그 빈 공간에 피어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 라오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것을 봅니다. 눈으로 보는 이미지뿐 아니라 듣고 느끼는 감정까지 모두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시선은 곧 우리의 사고방식과 정서, 더 나아가 인생을 형성하는 뿌리가 됩니다. 부정적인 말, 자극적인 뉴스, 타인과의 비교는 우리를 끊임없이 의심과 불안으로 이끕니다. 반면 긍정적인 단어, 따뜻한 풍경,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편안함과 감사함을 품게 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곧 관심을 주는 것이고 관심은 에너지를 향하게 합니다. 당신이 매일 바라보는 것들이 결국 당신의 내면을 결정짓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당신의 내면은 당신의 시선을 닮아갑니다. 행복은 갖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톨스토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가져야 행복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좋은 집, 멋진 직업, 안정적인 수입. 물론 그것들이 삶의 편의를 주기도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런 소유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한 일상 속의 감각에서, 누군가의 미소나 따뜻한 햇살, 찻잔의 온기 같은 순간에서 피어납니다. 그 순간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각이며 태도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삶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기쁨 하나에 마음을 열어보세요. 당신이 찾던 행복은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말이 만든다. 루이즈 헤이. 사람은 하루 평균 6만 번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들이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항상 실패해 같은 말은 스스로를 좁은 틀에 가두고 성장의 가능성마저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오늘 더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은 마음을 열고 가능성을 확장시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면을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지금 어떤 말로 자신을 대하고 계신가요? 당신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말은 마음의 햇살이 되고 그 햇살은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인생이란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자신이 누구인지 찾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은 발견이 아니라 창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통해 자신을 조각해갑니다. 어떤 가치를 따를지, 어떤 사람과 함께할지,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할지 모두 우리가 만들어가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진짜 나를 찾는 데에만 몰두하기보다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향해 한 걸음씩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이 곧 인생입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고 위대한 사람은 남을 이긴다. 공자 진정한 힘은 타인을 억누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감정이 격할 때 한 발 물러서고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입니다. 자신을 이긴 사람만이 타인을 제대로 대할 수 있고 상황을 현명하게 풀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내면의 싸움을 이겨낸 사람은 외부의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먼저 자기 안의 혼란을 정리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당신 마음의 반영이다. 웨인 다이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선은 곧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 안이 따뜻하면 세상도 따뜻하게 느껴지고 내 안이 불안하면 세상도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시선, 내 생각, 내 감정이 곧 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보고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들 속에서 따뜻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성공이란 결국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해내는 것이다. 부커 T. 워싱턴.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성실함을 잃지 않고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평범한 일에 비범한 태도를 담을 때 그것은 특별해집니다. 매일 아침 정리하는 이불, 누군가에게 건네는 인사, 한 끼 식사 준비까지도 마음을 담아 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줄 알고 현명한 사람은 침묵할 줄 안다. 세르반테스. 많이 말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듣는 것이 더 깊은 이해를 줍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말을 아끼고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엽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울림이며 그 울림은 경청과 성찰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바꾸는 말은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내 안에서 시작된다. 달라이 라마. 우리는 변화를 외부에서 기대하곤 합니다. 누군가가 바뀌고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진짜 변화는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어떤 감정을 선택하는지가 세상의 색을 결정합니다. 스스로를 바꾸지 않고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결국 외부의 현실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동반자다. 데이비드 스타프. 행복은 어딘가 도달한 뒤에야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걷는 사람과 지금 나누는 감정 속에 있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마시는 차 한 잔,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평범한 하루 속에 웃음 짓는 순간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동안에도 우리는 행복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아리스토텔레스. 기다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빠른 결과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기 쉽고 그로 인해 실망도 빨라집니다. 그러나 인내란 단지 시간을 견디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 속에서 나 자신을 다듬고 견고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서야 싹을 틔우듯 인생의 성과와 결실도 오랜 기다림을 통해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내의 시간은 때로 외롭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인내는 때로 무기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가장 강력한 역량입니다.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기다림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만이 결국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인내는 단지 참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미래를 믿으며 견디는 능력입니다. 가장 훌륭한 치유는 이해다. 칼 융 마음의 상처는 육체의 상처보다 더 오래가고 더 깊게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조언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당신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말해주는 한 사람, 그 공감과 이해의 순간이 가장 깊고 진정한 치유가 됩니다. 이해받는다는 감정은 인간이 가장 깊이 갈망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존재 자체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 감각은 외로움을 덜어주고 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내적 힘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말을 듣고도 마음을 닫아놓고 있는 상대에게는 그 어떤 조언도 닿지 않습니다. 타인을 치유하고 싶다면 먼저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따뜻한 시선 하나, 아무 말 없이 건네는 진심 어린 공감의 눈빛이 때로는 수백 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진짜 치유는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해에서 옵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잭 콘필드 우리는 흔히 내려놓는다는 행위를 패배나 포기의 상징처럼 받아들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놓고 주저앉는 느낌, 혹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려놓음은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크고 넓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며 자신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출발점입니다. 집착이나 고정관념, 과거의 상처,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 등은 우리를 무겁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을 쥔 채로는 진짜로 소중한 것을 붙잡을 손이 남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일입니다. 그 공간이 비워졌을 때 비로소 새로운 바람이 스며들고 뜻밖의 기회가 다가오며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내려놓음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게 합니다. 남들의 기대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 삶의 중심을 찾는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온과 해방감을 느낍니다. 지금 너무 버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이제는 잠시 멈추어 그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비워낼 때 삶은 그 빈자리를 따뜻한 것들로 채워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